13번. 자, 13번은 쉬워 보이네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자, 로그 AB가, 로그 A의 B가 3이다. 그랬을 때, 로그 A분의 B 곱하기 로그 A의 100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라는 문제네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로그는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 문제는 이제 풀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B는 A의 몇 제곱입니까? A의 세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아, 맞아. 이 문제도 애들이 은근히 못 푸는 문제였던 거 기억이 나요. 자,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못하더라. 풀면 다행이고, 풀면 고마운 거고. 못 푼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못 푼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은근 못 풀더라고. 그래서 되게 쉬운데. 오, 몰라. 풀었나 다? 한번 볼까요? 네, 답이 이거 너네 곱하기가 간단히 되는 거 이거 알죠? 이거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로그 이게 얼마가 답이야? 3이 답이죠.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것도 그래서 똑같죠. B의 A 세제곱 집어넣어서 로그 A의 뭐가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로그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간단히가 가능하니까 제곱을 앞으로 뭐 해주고 빼주시고 맞죠? 여기가 밑이 10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10에 보니까 제곱인 거여서 2를 또 앞으로 보여줘서 빼주시고 그러면 로그 10의 A, 로그 A 10이 지워져서 답이 4겠죠? 이렇게 풀었으면 잘 풀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이게 14번인데 여기 14번은 또 무슨 값을 물어보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맞죠? 그럼 이 문제는 보통 뭐하니? 최대 최소는 니네 수준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최대 최소는 거의 뭐하니 뭐야? 2차 아니면 산수기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거니까. 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딱 좋아하니 밑을 뭐하게 만들어서 같게 만들어서 푸시면 될 것 같네요. 풀었나요? 이 14번? 14번은 아마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았는데 각 A가 몇 도인데 각 A가 90도인데 각 A가 90도니까 AB, AC 이 넓이는 당연히 AB 곱하기 AC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로그 2x 곱하기 로그 4의 이건데 로그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6이 4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2 빼기구나. 2 빼기 로그 4의 x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둘이 곱한 거 나누기 2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가 지워지고요. 자,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얼마니까 하니까 당연히 2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니네 이것도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로그 2x를 t로 치환하시면 결국 얘는 t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t거든요. 이거 이해하죠? 그럼 얘는 둘을 뭐로 묶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묶는다고 치면 하나는 t고 하나는 t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0이고 여기 얼마예요? 4 해서 이 문제 푸시면 되는 거지 뭐. 알지? 그럼 너네 얻을 때가 최대야. 2일 때. 자, x가 2인 게 아니라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최대값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빼기 2 곱하기 2가 돼서 빼기 8. 그래서 결국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t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니까 x 값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를 돌리기 위해서 로그 2x가 2다. 그러면 x는 얼마다? 2의 제곱인 4다. 4이 4, 4 하면 되는 거 같죠? 이해했습니까? 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a도 4고 네, 최대값도 4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좀 이상한 거 있나 얘네? 네. 자, 넘어갈게요. 15번. 자, 굉장히 이제 15번으로 가시면 따끈따끈한 또 문제죠. 2022년도 상한학교 8번 문제인데 가로로 나열된 3개의 칸과 세로로 나열된 3개의 칸에 적힌 수의 합이 서로 뭐 할 때? 얼마로? 너네 이거 보는 순간 느껴지는 거 있어? 무조건 몇 개는 겹쳐? 무조건 몇 개는 겹치는 거야. 아니, 한 개는 무조건 겹쳐야 돼. 그거 기억하고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닐까? 맞지? 무조건 하나는 겹치잖아.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를 집어넣고 가로끼리 3개 더하고 세로끼리 3개 더하면 무조건 하나는 겹치는 거 아니야? 그치? 겹치는 거 뭘까? 보통은 뭘 것 같아요? 보통은 중간 거 같을 것 같지만 얘는 단순 덧셈이 아니라 누구를 더한 거기 때문에 로그를 더한 거기 때문에 진수끼리 뭐 해져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거지. 그 모든 거 고려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그 A2하고 로그 A4하고 로그 A8하고 로그 A32하고 로그 A 얼마라고 나왔지만 128이라고 나왔지만 저 같으면은 어차피 얘네를 뭐 한다는 건 더한다는 건 진수끼리 뭐 하는 거고 곱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수끼리 곱하다 보면은 거듭제곱이 되는 거니까 밑을 뭐하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게 핵심 아닐까요?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결국 얘는 이제 2로 보시지만 얘는 4를 이제 뭐로 보셔야 돼요? 2의 제곱으로 보시고 얘는 2의 세제곱으로 보시고 얘는 2의 5제곱으로 보시고 얘는 2의 7제곱으로 보신 상태에서 결국 이 문제가 서로 같다는 건 진수끼리 곱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이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 갖고 푸는 거냐면 여기 2, 4 이거 갖고 푸는 게 아니라 1, 2, 3, 5, 7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쟤네들의 합이 서로 뭐여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네 합이 같으려면 당연히 뭐겠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짝을 이뤄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야.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는 웬만하면 짝을 이뤄주시고 그 다음에 2랑 5랑 짝을 이루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나? 8이잖아. 그치? 얘네들에서 8이니까 얘네들 짝을 이뤄주면 되겠네. 8.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가 몇 번 들어가면 돼? 2번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7하고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두 개가 서로 뭐함으로? 같음으로. 맞아?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수의 합이 얼마로 같대요? 15로 같죠? 그러니 결국 로그 A의 미치는 똑같이 2니까 2의 1 더하기 2 더하기 7이 얼마로 같다? 15로 같대요 라고 풀어주면 답인 거죠. 맞지? 그래서 A 몇 제곱이? 10
10제곱, 2의 10제곱이 얼마다? A의 15제곱입니다. 라고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뭐 수월하게 나오니까 아무데는 여러분이 지워보시고, 자, 이 16번으로 갑시다. 자, 이 문제 16번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고,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16번은 좀 서울고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나오긴 좀 힘들어요. 남고 정도 나올 수 있어도,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자, 16번은 그렇죠? 이거 하셔야 돼요. 16번 한번 볼게요. 이게 16번 같은 걸 약간 고등수학 3을 잘 하셔야 돼요. 16번을 잘 하려면. 약간 느낌이. 왜냐면 보시면 A 다음에 A, B, C 약간 이게 굉장히 서로 뭐가 돼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그럼 이런 문제 푸실 때 뭐 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네, 치환하는 거 맞아요. 맞을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로그니까 거기 뭐 할 수 있겠다?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의 특징, 자, 이런 문제들은 A, B, C가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는 더하거나 뺍니다. 인정해요? 다시 뭐 한다고?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더하거나 뭐 하는 거야? 빼요. 니네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더하기 A, 혹은 A 더하기 B 빼기 C, B 더하기 C 빼기 A, C 더하기 A 더하기 빼기 B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싹 다 더하거나 혹은 줄을 뭐 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서로 비슷비슷한 문자만 바뀐 식이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 정도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블랙 라벨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겠죠. 경찰대회 22번 문제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은 솔직히 방향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일단 치안이야. 이거 내신에서도 자, 이 문제가 안 나올지언정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좀 다운그레이드로. 왜냐면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문제집에도 있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당연히 나 같으면 로그 이 A를 라지 A로 치환을 하시고 얘를 라지 B로 치환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얘네 둘을 곱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단히가 안 됩니다. 뭔가 저건 변형을 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저 자체를 치환하는 게 맞아요. 자, 대신에 그럼 여기는 이제 뭔가 변형을 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2는 AB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우, 정신이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A, 내 머릿속이랑 글이랑 다르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밑에는 그 밑에는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쓰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봐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죠? A, B, C 모두 10보다 크다. 이 말은 즉슨 로그 A는 A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체는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0이 아니라는 말과 마찬가지니까 뭔가 나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뭔가 나뉘려면 여러분 뭔가 나뉘려면 뭔가 묶여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뭔가 나누려면 뭐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묶여야 돼.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뭔가를 묶여야지만 풀리는 문제라고. 맞지? 그럼 이제 이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솔직히 근데 봐봐. 이거 뭐 다 더한다고 해서 될까? 이게 다 더해도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지? 이게 다 더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실래? 왜 다 더해도 안 되니? 로그 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니네가 문제집을 풀거나 기출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다 더해서 풉니다. 당연하.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로그 2가 몇 개밖에 안 들어서 2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라고. 그럼 이 상태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얘를 자, 그 우리 부정 방정식 풀었던 거 옛날에 기억납니까? 약간 그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비슷한 형태로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자, A, B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AB 마이너스 A 빼기 B가 나오시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A 이거 기억나? 이렇게 B 빼기 1 빼기 1 해야지 AB 빼기 A 빼기 B 플러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하셨지? 자 이거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A 빼기 1 B 빼기 1에다가 빼기 1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반대로 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A 빼기 B A 빼기 1 B 빼기 1 해주고 빼기 1은 빼기 로그 2 이렇게 바뀌죠 문제가. 요걸 넘긴 걸 자항으로 쓴 거예요. 그 밑에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도 C 빼기 1 A 빼기 1는 빼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쓰라고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괜찮아 보여요. 이 둘을 뭐 하면? 이 둘을 자 근데 봐봐 얘네 둘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니네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여기서 그냥 바로 빼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더하는 거는 얘도 똑같이 만약에 마이너스 로그 2가 있으면 다 같이 더했을 거예요. 근데 얘네 둘만 다르니까 일단 얘네 둘만 처리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만 처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에서 얘를 그러니까 얘가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뺀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지 이거? A 빼기 C가 되고 다 없어지니까 여기는 AB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BC가 된다고. 근데 눈치채냐고. 여기 B로 묶으면 A 빼기 C가 된다고. 그리고 이것도 반대로 뭐 하면 제발 나누지 마세요. 넘기면 A 빼기 C 1 빼기 B B 빼기 1로 할게. B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맞죠? 여기 맞잖아. 네. 다시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거예요. 이거 옆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뺀 거라고. 왜 그러냐면 셋 다 엮고 싶었는데 셋 다 엮는 건 어렵다고. 이유는 얘네 둘만 빼기 로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뺐어요. 이거에서 이거 뺐어. 어차피 더하면 아니 빼는 문제니까. 뺐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그게 나오네요. 뭐가 나옵니까? 이거 아까 이거 A, B, C가 다 뭐보다 크다고 했어. 1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로그 A가 근데 이게 A잖아. 그러니까 A도 1보다 큰 얘기고 B도 1보다 크고 C도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크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저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 빼기 1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A가 뭐랑 똑같은 거야. C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A가 이제 뭐랑 똑같고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혹시 몰라요. 나는 써먹을 수 있긴 한데 자 어쨌든 A랑 C랑 같은 거야. 이제 A랑 C랑 같은 거 여기 밑에 세 번째 식에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넣으시면 A랑 C랑 같은 거로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A는 A 제곱이 돼서
a 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또 a 묶으면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0이거나 혹은 a가 2인데 너네 봐봐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도 또 a가 0인 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도 2고 당연히 c랑 같기 때문에 a, c 둘 다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뭘 구해야 돼?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가 2인 거 아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다시. 그래서 c가 2인 걸 아니까 더 집어넣으면 b 더하기 얼마는 c가 2죠. 2 마이너스 로그 2가 얼마나 2b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 b는 2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끝납니다. 자, 근데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그 a가 2니까 a는 10의 제곱인 100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 c도 똑같으니까 100이 나오겠고 마지막 b가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b가 지금 로그 b였어. 로그 b가 2 빼기 로그 2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왼쪽이 로그면 오른쪽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로그가 돼야 되니까 2라는 게 결국 로그 100 아니겠습니까? 그 로그 100 빼기 로그 2는 로그 뭐예요? 100 나누기 2가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결국 로그 50이 되는 거지. 그 왼쪽도 로그 오른쪽도 로그니까 b는 50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100, b는 50, c는 100이 돼서 250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풀어도 답은 풀리긴 해요. 이렇게 풀어도 답은 풀리긴 해요. 어차피 이거 둘이 또 빼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둘이 뺄 거니까 내가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냥 바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빼기 로그 2 빼기 로그 2 빼기 로그 2 있으면 다 같이 더하든지 뭐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똑같은 부분은 두 가지부터 먼저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을 취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 은근히 나오니까요.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좀 어려워 보이죠. 17번도 17번 잠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중간고사까지 나올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은 뭐 아니면 뭐라고요? 2차식 아니면 산술기하예요. 아시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무조건 산술기합니다. 이유는 뭐에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론 저 절대값이 당연히 로그다 보니까 로그에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씌우는 것도 당연하시지만 근데 보통 이제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때 나오죠? 지금처럼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만약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완전 제곱이군요. 완전 제곱보다 루트 있으면 당연히 절대값 쉬웁니까 안 쉬웁니까? 이제 쉬울 거 아닙니까? 내 말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산수기할 확률이 높다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너네 산수기하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0보다 뭐하는 것만 나와야 돼요. 큰 거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근데 딱 봐봐. 위의 점이래. 위의 점. 잠깐만.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대입 안 했으면 잘못된 거야. 그래프의 교점도 대입하셔야 되는 거고 위의 점도 대입하셔야 되는 거고 대입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다? a의 제곱이다. 맞아? 그럼 벌써 산수기하 야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치수 물어봤으니까 산수기하가 아닐까? 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산수기하를 치면 이 루트 뭐가 돼서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2의 절대값 a, b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로 일정하니까 i 제곱으로 일정하니까 결국 절대값 a,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i 제곱 이렇게 나오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음?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최대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로그 Rn 절대값 a, b는 당연히 이거겠지 뭐. 그리고 여러분 봐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R이 1보다 크다가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R이 1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위치 1보다 뭐하기 때문에 큰 놈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F64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F64는 말 그대로 R이 얼마일 때야? 64니까 여기다 64 집어넣으면 답이지 뭐. 이해했니? 자, 근데 이거 계산을 하시면요. 이게 R의 제곱이 빼기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2 마이너스 로그 R에 2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근데 R이 얼마? 여기가 2가 되고요. 64잖아, 64. 64가 2의 6제곱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2 빼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1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옆에 문제를 봤어. 알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뭐 아니면 뭐라고. 2차 아니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절대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빠르게 냄새를 맡으셔야 돼. 아니 저걸 물어보는 최대값을 물어보시는데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했더니 오메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서 어이구 제곱이 나왔네. 양수니까 산술기하가 높겠네. 확률이 높으니까 써봤더니 되네 하고 끝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18번도 한번 제가 뭐 일단 한번 여러분 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a 플러스 b분의 a 빼기 b잖아. 근데 지금 봤더니 a 플러스 b가 나와 있잖아. 그치? 너는 a 플러스 b랑 a 빼기 b의 관계에 대한 거 딱 나와 있으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곱셈 공식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으로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풀리면 그냥 땡큐고 안 풀리시면 결국은 뭐겠어요? 안 풀리면 A 따로 B 따로 구하는 문제겠지 뭐. 우선순위를 잡으란 말이야. 우선순위는 일단 곱셈 공식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정리를 하는데 곱셈 공식일 것 같아서 했더니 A, B가 나왔어. 그럼 A 플러스 B가 이미 알고 있고 A 빼기 B를 알아야 되는데 A, B가 나왔어.
혹은 A랑 B랑 역수관계야. 그러면 이건 100% 곱셈 공식을 푸시는 거고. 맞지? 근데 만약에 근데 막 했더니 A, B가 안 나와. 그럼 이 문제는 그냥 A 따로 B 따로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야. 그 분수꼴이기 때문에 약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요거 보시면 요거를 자, 크게 보면은 결국은 곱셈 공식을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냐면 양쪽을 b제곱을 취합니다. 그럼 b제곱을 취하게 되면 9의 ab제곱이 얼마가 돼? 2가 돼서 자 3의 2ab가 2다라는 것까지 일단 해세요. 물론 여기는 이제 ab를 직접 구하셔도 되겠지만 ab를 직접 구하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해 보여서 일단 스탑을 하는 게 어떨까?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푸는데 a 플러스 b를 그냥 내비 두시고 a 빼기 b를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ab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맞죠? 제가 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이 나온 게 아니라 제곱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조건 a, b를 구할 생각, 무조건 a 플러스 b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왜냐면 물어보는 상태가 지금처럼 정리가 되는데 오히려 a 플러스 b를 뿔마 루트 이렇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더 헷갈린다는 거야. 저 몽탱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몽탱이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그냥 a 플러스 b는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 a 플러스 b의 제곱 대신에 로그 3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64를 집어넣으면 괜찮을 거 아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 빼기 4ab인데 밑이 3이기 때문에 여기도 밑이 3인 걸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얘도 나는 밑이 3이니까. 그래서 여기 밑이 3인 거 하면 2ab가 5이기 때문에 로그 3의 2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4ab야. 4ab. 그럼 4ab니까 여기다가 빼기 2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2배를 해주고 로그 3에 2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어? 그럼 이렇게 해줬더니 결국 루트 뭐가 나오냐면 자 2가 위로 올라가면 제곱이 되고요. 64를 4로 나누니까 16이 되네요. 그래서 밑에가 로그 3에 64 나누기 4가 돼서 16 이렇게 정리가 나름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얼마가 되고요? b가 되고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다 정리했죠? 이제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정리했는데 이거 봤어? 와,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빡세. 이 a 플러스 b? 루트? 그래, 뭐 a 루트로 한번 해볼까? 뭐 안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루트로 정리를 하면은
자, 근데 분자에서 분명 양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도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로그 3의 6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루트 로그 3의 16이 되면 될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루트가 합쳐지면서 로그 3의 64분의 로그 3의 16이 되는데, 로그 3 위치 서로 뭐하기 때문에 같죠. 그럼 떠오르는 게 공식이 있죠. 뭐예요? 밑변환 공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쓰니까 루트 로그 얼마분의 로그 64분의 얼마가 되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치 서로 2의 거듭적으로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64는 2의 몇 제곱이고 2의 6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결국 6분의 4가 나와서 루트 6분의 4 다 답이겠네요.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분의 루트 6에서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겠지. 네. 네. 이거? 어디? 이거? 여기 그냥 나왔잖아. a 플러스 b 제곱이 이거라고. 그래서 그냥 저거를 전개하거나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하라고. 이해했니? 알아들었죠? 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잘 봐.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으면 너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가장 쉬운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저보고 풀라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봐봐. 64가 결국 2의 몇 제곱이지? 2의 6제곱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봐봐. 로그 3의 2의 6제곱이니까 6 로그 3의 2가 되는 건데, 로그 3의 2가 모이랑 똑같기도 해요. 2ab랑 똑같기도 하죠.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ab가 되기도 합니다. 알아들어? 12ab. 그래서 그냥 어차피 분수 문제니까 어차피 분수 문제니까 분모 분자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a 빼기 b는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나 해주고 4ab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이렇게 써주는데, 잘 봐. 얘도 루트로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루트로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루트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예요? 저거 옆에 보자. 뭐라고 써있어? 여기 12a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1이 되는 게 맞고,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얼마인데? 빼기 4ab인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분수는 약분이거든? 그럼 a 플러스 b 제곱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12ab 이렇게 써주면 ab는 지워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얘는 루트가 뭐가 되네? 1 더하기 이렇게 나오네. 이해했어? 1 더하기 얼마니? 이거 약분하면은 3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루트 3분의 4인데? 잠깐만. 빼기 아니에요? 아, 빼기. 아니야, 이거 빼기 4입이고 여기가 아유 뭐야 바보네. 고마워. 빼기. 그래서 3 루트 3분의 2가 돼서 바로 똑같이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밑에처럼 푸셔도 돼요. 밑에처럼 풀어도 되지만 분수꼴이니까 무조건 약분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오케이? 분모 분자를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저 뒤에 있는 6 로그 3의 2를 12ab로 저렇게 만들어주면은 조금은 더 간단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밑에 것처럼 풀었다고 해서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거 당연히 밑에 것처럼만 풀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18번까지 18번까지 하고, 자 이게 그 내신의 정석 책으로 보면 몇 번에 해당하냐면 아, 69번까지 69번에 해당하거든요. 69번 내신의 정석으로 가면 69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마플 1단원이랑 그 다음에 내신의 정석 69번인가? 이렇게 해오시는 게 숙제예요. 이게 바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데 솔직히 좀 적지 않죠? 네, 적지. 아니 근데 마플 1단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일단 꺼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플 1단원 꺼낼게요. 아니요? 이제 마플 1단원 설명 듣는 거고. 근데 1단원이 어디가? 1단원이 마플 1단원 지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안 많을걸?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전부가 아니라 아, 지수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 전부면은 내신 시험법에 3분의 1을 한 거예요. 아, 1단원이라길래 아, 대단원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개양아치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1단원 해봤자 지금 몇 문제야 이거 지금. 122문제밖에 안 되네. 아 근데 이거 앞에 거 진짜 쉬워서 금방 풀어요. 노동을 하셔야죠. 노동도 안 하고 뭐 문제 언제 풀려고. 시험시험 하면은 점수도 시험시험 나와요. 자, 잠깐 봐봐. 이거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유형 1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플 잠깐 보시고 유형 1번이 아까 우리가 처음 풀었던 그 문제죠. 그 문제는 연습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뭐냐면 되도록이면 좀 짧게 빨리 풀 수 있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그다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유형 1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13번하고 14번이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문제겠죠? 뒤에 13번, 14번 여기 지금 보면은 노말, 베이지, 그다음 터프 이렇게 나왔는데 그 13번, 14번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정도는 너네한테 남기겠습니다. 집에서 숙제할 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풀어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 2로 갈게요. 이 거듭 제곱 이 문제에 요런 거 잠깐은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20번. 그러니까 이게 20번 봐봐 20번. 20번이 이 사람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이제 풀다 보면 새로 알려줘도 자꾸 내가 풀던 대로 푸는 습관이 무조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너네 봐봐. 이 문제 풀려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안전빵? 자,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잘 봐. 얘가 결국은 자 일단 첫 번째 그게 다양한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솔 1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얘 있잖아. 얘는 이거의 곱이지. 이렇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6하고 여기는 없으면 숫자가 없으면 2니까 뚜껑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니? 그럼 나 같으면 잘 봐. 얘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주면 되지. 근데 루트에 곱했으니까 루트가 뭘 곱한 거랑 마찬가지야 말 그대로.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야 2 곱하기 3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4여서 얼마야 이거? 2 이해했지? 그 다음 여기는 12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랑 이렇게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아들어? 이렇게 해야지 3하고 4 곱해서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뚜껑은 뚜껑끼리, 속에 있는 거는 안 속에 있는 것끼리. 그러면 너네 27에 세제곱 끊으면 뭘 세제곱하면 27이야? 3 아니야 3, 그치? 그 3. 그 답이 6 이렇게 풀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이거 하라면 제발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미치겠어. 이거 3분의 1. 오케이. 4. 너 B는? 어? B의 4분의 1. 오케이. 27. 그냥 양변에 세제곱하니까 A는 얼마? 4의 세제곱. B는 얼마? 27의 4제곱. 또 이거 여기다 다시 집어넣죠. 그래서 A는 얼마?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4의 4세제곱 곱하기 루트 27에 4 거기 전체에 6. 근데 얘는 이제 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6도 있으니까 나누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지 말라. 나처럼 이러지 마세요. 너네. 되게 많이 하는 실수. 맞나요? 맞네요. 상관없네. 얘는 27에 얼마니까 여기에 숫자가 2니까 제 2고 거기에 6이니까 또 순 바꿔서 또 6분의 1. 이러지 말라고. 알아들어?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맞아요. 부탁이야. 무조건 나왔다고 분수로 바꾸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유형 3번은 사실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크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31번 같은 경우는 30번 봐봐요. 30번, 31번. 30번은 당연히 밑이 같은 것끼리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 계속 더하는데 지수가 지금 분모가 2창인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뭘로 풀어야 돼요? 벌써 이거 느껴지죠? 우리 방학 때 수원 때 졸라 열심히 한 그 부분분수겠지? 30번. 그다음 31번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밑이 같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한데 루트를 계속 더하는 건 당연히 뭐해서 유리화해가지고 뿔말로 해가지고 지워지는 문제겠죠? 그렇죠? 내신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자, 34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34번 너무 34번 잠깐 볼게요. 자, 34번 잠깐 볼게. 34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또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34번. 자, 나 좀 보세요. 봐봐. 얘는 아까 이 문제랑 좀 다른 점이 얘는 숫자가 달랐지. 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따로따로 한 거고. 얘는 여기는 A 똑같잖아. 똑같은 그냥 안 하면 집어넣으세요. 그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잘 봐. 여기에 앞에 있는 숫자가 너네 봐봐. 여기가 세제곱근이면 세제곱 돼야지 A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려면 세제곱 해야지. 세제곱이 있어야지만 튀어나왔다면 들어갈 때는 거꾸로 세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이 A를 안에 집어넣는데 여기 뚜껑이 2지. 그 제곱해서 들어가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제곱해서 들어가 A 제곱에다 원래 A가 있으니까 A가 원래 있었고 A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A 몇 제곱인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거 뭐야? 는이야? 는 아니잖아. 뭐야 지금 몇 번이었지? 43? 33.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부르셨어? 34. 곱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A를 몇 제곱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세제곱. A 곱하기 A 세제곱이가 A 몇 제곱해서? 이게 베스트다, 님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베스트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빨리 푸는 거. 얘 둘이 곱하니까 6제곱근 A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얘 둘이 곱하면 12에 A 4제곱 해주고. 잘 봐. 약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숫자를 나눠도 돼요. 그래서 다 같이 3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다 같이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내 말 이해했지? 됐어? 근데 이거 풀려면 봐봐. 계산 어렵지? 그러면 결국은 뚜껑을 뭐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같게
같게 만드는 핵심 여기 6이고 여기 3이니까 나 같으면 여기를 2로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6이 되고 여기 얼마가 돼? 2가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했어? 자 다시 여기 m하고 n제곱이 있는데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어차피 분수꼴로 mp분의 mp니까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숫자 나눠도 된다고. 그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 이게 10이랑 4였나?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있는데 얘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뚜껑을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6이고 여기에 10이니까 여기를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얼마가 돼서 6이 돼서 뚜껑이 같으니까 같은 뚜껑끼리는 곱할 때 여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세제곱 a의 제곱이니까 2 곱하면 a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라고. 결국 a 6분의 5제곱이 돼요. 알아들었어? 분명히?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그 고집을 버리라니까. 그 분수로 계속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느려. 그러니까 100% 느리다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나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안 하면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역사가 증명한다고. 그렇게 분수로 계속 푸는 애 치고 시험을 밟은 애들이 없어요. 꺼져. 잘 해가지고. 네. 어쨌든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36번 같은 거 봐봐. 여기 봐봐. 36번. 36번 지금 푸세요. 36번 시작. 다 푸신 분은 저를 쳐다봐 주세요. 잘했나 싶어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잠깐 볼게요. 잠깐 봐봐. 미안한데 36번 한정. 36번은 자 너네 뚜껑을 뭘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봐봐. 뚜껑 잘 봐. 여기 숫자가 여기 3이고 여기 6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잖아요. 하지만 여기 2하고 3하면 얼마야? 6이잖아.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했다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도 6으로 만들어주세요. 6으로 만들면 여기 몇 배 해줘야 돼? 그러면 다 같이 6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2배 해주면 같이 2배 해주면 된다고. 이해했니? 그럼 이제 다 같이 에브리바디 뚜껑이 얼마니까? 6이니까 안에 있는 것끼리 이제 곱하는 게 가능한데 자 어차피 뭐 아니면 뭐니까 A 아니면 B잖아. 맞아? 그럼 이게 거듭제곱인데 나누는 거는 지수끼리 뭐예요? 빼고 곱하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2 빼기 4 더하기 8이라니까. 그래서 얼마야? 6이겠고 B도 4 빼기 8 더하기 4라고. 그치?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아니 이게 너 맞짱 뜰래? 계산으로? 이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 예. 네. 기본적으로 이 뚜껑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되든 어쨌든 빨리 풀기만 하시면 돼요. 정확히. 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고 그렇게 연습하란 말이야 내 말은. 내가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유형 5번 보세요. 유형 5에 별표 칩니다. 유형 5. 이 아까 전에 그 거듭제곱이 뭐가 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 자연수가 되는 거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나중에 우리 4월달 되면은 계속 이제 그 기출 풀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 이거.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45번부터 우리 풀어볼게요. 45번 시작. 자꾸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면 숙제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2단원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준영아, 그치? 수현아 풀었어? 네. 훌륭합니다. 자, 볼게요. 봐봐. 그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 A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를 n 제곱했더니 어떤 자연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때의 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값이야? x 값이지. 이 x 값이 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도 저 겁나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이거 분수로 쓰라고 지수로. 그럼 이럴 때 분수로 쓰니까 어떻게 되냐? 3의 얼마? 3분의 5 전체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는 어디 갔어? 아 이거에 무슨 제곱이? 이 근에 이게 근이네. 근. 이거의 n 제곱근이 자연수 이 말이잖아 지금. 됐지?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3의 6분의 5n 제곱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n은 5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 네, 잘 푸셨어요. 자, 4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내가 숙제로 내비둘게. 뭔가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 보세요. 자, 그 유형 5번 푸실 때도 48번 봐봐. 48번. 이 유형 5번 푸실 때도 너네 봐봐. 내가 풀었다고 다 체크하지 마세요.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 너네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시험 이제 몇 번 볼 건데 이런 거 시험을 낼 거고 이런 거 시험을 냈을 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푸는지 안 푸는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제발. 이거는 여기 앞에가 3이고요. 그러니까 유형을 뚜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3이어서 6이지. 여기 2 곱하기 2니까 4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주고 생각을 하는 말이야. 이 문제 크기 비교하는데 4하고 6하고 3의 최소 분배수 얼마야? 그러니까 이 12로 만들려고 뚜껑 같게 만드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4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2가 되려면 2배를 해주니까 5에 뭐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2가 되려니까 3제곱해야 되니까 6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아, 끝났잖아. 이해했어?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네.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이렇게 풀란 말이야. 부탁이야, 제발. 네? 자, 그 다음에 49번은 너네가 한번 내려둘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유형 7번도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해보는데 이제 53번이 너네들을 좀 괴롭힐 것 같으니까 53번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다, 잠깐만, 미안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53번 하기 전에 52번 하고 할게요. 52번.
내가 이걸 왜 시킬까?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52번. 우와, 여기 어때요? 왕중요라고 써놨네요. 혹시 이번에 여러분 풀 때까지 잠깐 기다릴 때 있다가 풀어보세요. 모르지 나도. 아실 것 같아. 그 바닥에 좀. 나는 그 뭐야 문드림으로 알아요. 자, 당연히 약간 느낌대로 하면은 이건 당연히 뭐에서 푸는 문제죠? 그렇죠. 통분해서 푸시면 되죠. 이거는. 아, 왜 그러냐면 얘 뭐 제곱이고 얘 또 뭐고 제곱이고 얘 또 뭐니까 제곱이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통분하는 앞에 거 두 개 통분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통분하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것 같아. 잘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집에서 자, 마무리 지어 보시고 이제 53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53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3번이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던 문제랑은 조금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면 될까, 이거? 한번.
내가 봤을 때 네. 내가 봤을 때 수트보다 잘하지.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부족해. 내 눈에는 부족해. 내 눈에는 부족해. 어떤 게? 사실 이게 이거 맞는데. 잘했어요. 봐봐요, 잠깐. 봐봐. 결국 이거 아까 우리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뭐 하시라고 했어요? 치환. 그럼 얘는 A의 3분의 1 제곱을 P로 치환하고 B의 3분의 1 제곱을 Q로 치환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P 제곱 더하기 얼마야? Q 제곱이고 잘 봐. 너네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는 내가 뭐라고 둘을 더하거나 빼라고 했지. 맞잖아. 근데 이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요. X 더하기 Y.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둘을 더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보시면 비슷하잖아. A-C B 심었고 또 A, B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3 A 3분의 1 B 이건 이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는 P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아니에요? 그럼 얘는 3P 그 다음 뭐야? Q 제곱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B는 Q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는 3의 P 제곱 Q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P 더하기 Q의 세제곱이겠지. 내 말 알겠어? X 더하기 Y가. 그럼 X 빼기 Y는 뭐겠어요? X 빼기 Y는 여기만 마이너스 해주는 거다. 여기만 맞아? 여기 P의 세제곱 마이너스 Q의 세제곱이잖아. 딱 봐도 뭐야 이거? P 빼기 Q의 세제곱이겠지. 알아들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뭐예요? P 플러스 Q의 3분 이게 세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P 플러스 Q의 제곱이고 얘는 P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2의 P제곱 더하기 Q제곱 되겠지. 근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5라고 했으니까 답이 10이겠지. 이해했음? 그래서 결국 이 복잡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건 치환이에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그렇게 치환을 했을 때 둘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유형 8로 넘어가시는데 근데 유형 8에 있는 55번이라던가 56번이라던가 57번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결국 분수꼴이잖아. 그치? 이 분수꼴은 결국 약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약분한다는 건 분모랑 분자가 연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자 모든 문제들을 보시면 50번, 55, 56, 57 보면은 분자의 항의 개수와 분모 항의 개수가 서로 뭐하죠? 같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관성 있게 푸시면 돼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몇 번만 볼까요? 56번 한번 볼까요? 56번? 제가 56번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너네 57번은 숙제예요. 56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나름 수학을 한 번만 한 거 아니고 수원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2 더하죠. 맞아? 여기 2 더하면 이것도 2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제발 바보처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얘가 제일 작은 거지 위에 중에. 그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누구야? 얘지 얘. 얘 입장에서 얘를 생각해야지. 얘랑 얘랑 비교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얘 입장에서 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빼기 15가 5가 되려면 A에 20을 곱한 거고 여기도 A에 몇십을 곱한 거고 여기도 A 20 곱한 거 여기도 A 20 곱했겠지. 항이 똑같이 4개씩이니까 이거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건 가장 작은 것끼리 가장 큰 건 가장 뭐한 것끼리 여기도 간격이 2개고 여기도 간격이 몇 개니까 모든 애들이 연관성이 있겠지 않겠냐고. 결국 이건 답이 얼마야? A 20제곱이고 알겠어? 근데 루트의 A 20제곱이니까 루트의 A 20제곱이니까 당연히 A 10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이거 풀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연관성이 없어. 위에는 봐봐. 위에는 20 증가하는데 밑에는 30 증가해. 그럼 이 문제는 개개인을 구해서 푸는 문제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처럼 비율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었죠? 혹은 항의 개수가 낮아.
그럼 AX제곱 이거 자체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풀어봅시다. 유형 9에서 이건 곱셈 공식이죠. 그냥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싶은 건 내가 봤을 때 61번 잠깐 보겠습니다. 61번 잠깐 보세요. 61번.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뭘 알려주시냐면 자, 보세요, 제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너네 당연히 뭐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거? 당연히 세제곱해서 푸는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세제곱을 할 때 잘 봐. 너네 a 더하기 b에 세제곱이 있어. 이 문제가 이걸 하면 돼. 뭐 어떻게 나오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이 나오고 b 세제곱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네 이거 있지. 이거 보면 생각이 몇 개 떠올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개야? 2개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되는 거고, 맞아? 또 뭐도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도 하는 거야. 잘 봐, 이해했어? 근데 잘 봐. 아유, 미안해. 근데 여기서 이 A, B 보여? A, B 두 개 곱인데 여기서 보이냐 어딘데? 자, 얘네 둘은요. 둘이 곱하면 얼마겠어? 그치. 그럼 당연히 이 문제 푸실 때는 위에 거 이용하는 거야, 밑에 거 이용하는 거야? 밑에 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 그래서 x의 세제곱을 하는데,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이걸 A하고 이걸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는데, 맞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몇 제곱이나 세제곱이긴 하지만 A, B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맞아? A 세제곱 B 세제곱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시험 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개이득이 뭐냐면 여기 보여 이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곧 다시 뭐예요? X. A 더하기 B가 곧 뭐라고 되지? X. 또 A, B는 얼마야? 1. 그래서 그냥 바로 뭐가 나오냐면 X 3승 빼기 3X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가 이거였고 B가 이거였으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고? 2고 얘 세제곱하면 얼마야?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아들어? 근데 잘 봐. 이 새끼 이거 몇 배예요? 2배지. 그러니까 얘는 얘 2배 해주면 4고 얘 2배 해주면 2분의 1에 2배니까 1 해줘서 빼기 4 이렇게 푸는 거라고. 제발. 알겠어? 그래서 5 빼기 4니까 답이 얼마? 1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심심치와 함께 자주 나와요. 가끔씩 나오는데 이 문제 풀라고 해서 제발 이거 다 대입하고 푸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지금 서로 뭐야? 지수가 서로 뭐하니까 부호만 반대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두 개 곱을 이용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냥 진짜 저거를 x 세제곱하고 그 다음 빼기 6x 계산하고 빼기 4에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문제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무조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64번 같은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64번은 잠깐 풀어보세요. 잠깐 푸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근데 이렇게 풀면 진짜 너무 금방 숙제 너무 금방 할 수 있겠죠.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아서. 뭐야? 벌써 풀었어? 63원 많아, 63원. 63원 풀었어? 네, 그런 거 같아서. 진짜 맞아? 아이씨, 믿을 수 있어. 진짜. 진짜 똑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 뭐 맞긴 한데,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 주제의 의도는 이게 아니야.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 물론 이제 맞출 수 있겠죠. 맞을 수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 알려줄 수가 없어. 근데 저를 3번 했어. 어디 이거? 아닌데. 잘해서 할 말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너개 멋있어서. 나원이시네. 아니야 진짜. 어떻게 불러? 내가 한번 볼게요. 그냥 살수록 사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의 이제 의도는 사실 이래요. 봐봐. 자, 여기도 3x고 여기도 빼기 3x야.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완전 깔끔하겠지. 그럼 얘도 2x고 빼기 2x야. 둘이 곱하면 뭐 하겠어요? 깔끔하겠지.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닐까? 5의 x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하면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맞아? 자, 둘이 곱한 걸 몇 배가 되는데? 2배가 되는데 얘 둘이 곱한 게 1이야. 그래서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빼기 2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얘도 그래서 5의 x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의 몇 제곱? 세제곱 하면은 맞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겠어? 빼기 3에 둘이 곱한 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A 3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이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에서 여기 있는 AB가 깔끔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5의 X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봤더니 빼기를 반대로 보여서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은 5의 x 플러스 1이 돼서 다 같이 5의 x가 나와주면 답입니다. 다 같이 5의 x제곱 나와주면 얘는 5의 x제곱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5가 돼서 여기는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게 일단 의도긴 해요. 이렇게 푸는 게. 그 얘네 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들의 관계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얘는 3x고 빼기 3x니까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긴 합니다. 뭐 다르게 푸셔도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5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내가 너네가 이제 하다가 내가 이건 자꾸 까먹겠다 싶으면 좀 그러시면 사진 찍으세요. 아, 괜찮으니까. 물론 영상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상에 올리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야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 간단한 문제는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자, 이거 서연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어디? 아, 저 여기를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보시면 아니요 거기 말고 네. 그 위에를 놓쳤어요. 이거 다시 아니요 거기. 이거 네. 아 이거 자 내가 우리 결국 알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래서 빼기를 반대로 넘기고 이걸 반대로 넘기는 거야. 얘도 자리를 바꾼 거야. 그리고 5의 x제곱 나눈 거야 다 같이. 아 5의 x제곱 나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세팅될 수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에서는요, 근데 루트 보통 이제 루트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루트가 간단히 되는 경우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경우죠? 보통 이제 루트가 간단히 되는 경우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경우냐? 완전 제곱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봐.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빼기 x에 제곱을 하면요. 자, 얘 완전 제곱 맞지? 이 자체만으로 완전 제곱이잖아. 근데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둘이 곱한 거 몇 배가 튀어나와요? 2배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2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빼기 4를 하는 순간 뭐겠어요? 플러스 2가 빼기 4가 되면 빼기 2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 요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유형 10번에다가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유형 10번 위에다가 요 느낌, 요거 이렇게 적어놔. 요 느낌 꼭 아셔야 돼. 자, 루트가 있는데 루트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히 되는 문제들인데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고 완전 제곱이 나와. 맞아? 근데 뒤에서 뭔가를 해. 뒤에서 뭔가를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내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숫자를 부호만 바꿔. 플러스 2를 부호만 바꾸는 거야. 빼기 3은 부호만 바뀌잖아. 이럴 때 무조건 완전 제곱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요거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3 때까지 푸는 데 있어서 저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느낌을 살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6번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일부러 커플을 안 푸는 이유는 너네 좀 풀어보라고 안 한 거니까 집에서 꼭 하시고. 자, 66번을 자, 66번 보면 느낌 오지? 보세요, 님들. 이거 아까 했던 그 얘기잖아. 계속 했던 얘기지. 얘 둘의 숫자가 뭐야? 지수의 숫자가 같고 부호만 뭐하면 반대면 곱했을 때 무조건 숫자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둘이 곱해서 그럼 곱하면 2배 하면 뭐 플러스 2겠지. 느낌이 오죠?
플러스 2 숫자가 남는 플러스 2를 빼기 4 하는 순간 플러스 2인 부분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지. 그럼 2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완전 제곱이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뭐 저걸 일일이 이제 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 그냥 살리셔서 아 얘가 그냥 뭐겠구나 이 부분이 빨리빨리 풀란 말이야. 그냥 2의 4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풀란 말이야. 바로 여기도 2의 4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이거 지워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야. 그래서 얘도 결국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이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밑이 같은 것끼리 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4분의 5겠네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죠. 알겠어? 내신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시간 싸움이에요. 그냥 아예 저런 형태를 그냥 외워버리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계속 배우고 있지만 지수가 뭐만 바뀌면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바뀌면 얘네는 무조건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이 곱하는 거 이용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넘어가셔서 유형 11 별표. 네, 유형 11은 내가 별표 치는 거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앞에도 이런 분수꼴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근데 앞에는 부호까지 같았어요. 맞아? 기억나? 앞에서 그 항의 개수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A 20승인가? 그거 바로 나와서 풀었던 그 문제 있죠. 걔네들은 그 지수 널뛰기 하는 것도 같았고 개수도 같았고 부호도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73번 볼게요. 73번. 73번 풀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런 문제 특징. 자, 절대로 이거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부터 먼저 하시되. 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여기는 아까처럼 비율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실 때는 당연히 분모 분자에 뭘 곱하는 게 맞아요? A의 x 제곱을 뭐 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A x제곱을 곱하거나 A의 x제곱 나누시거나.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봐봐. 만약에 얘를 만약에 A x제곱 곱했다고 치면요 A의 4x제곱 A의 그러니까 1 되는 거죠. 1. 그 다음 여기는 A의 4x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A의 4x제곱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겠지. 맞아?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얘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A의 x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때는 이제 A의 2x제곱만 구하시면 돼요. 왜냐 A 2x제곱 곱하면 이거 역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러나 저러나 A 4x제곱은 A 2x제곱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A x제곱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A x제곱을 분모마다 동시에 곱해서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얼마? 1은 2분의 1. 제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얼마 것 같아요? 딱 번. 이게 벌써 틀렸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기고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2ax, 2x 마이너스 2는 a의 2x 더하기 1이 돼서 넘기니까 a 2x가 얼마면 돼요? 3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3 더하기 3분의 1에 3 빼기 3분의 1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싸리 이거 얼마야? 9겠죠, 9. 9 더하기 1분의 9 빼기 1 푸셔도 돼요.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둘 다 얘기한 거니까 그냥 상황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자, 유형 12로 갑시다. 없어요. 아까 썼잖아요. 없어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다음 유형 12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쉬워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밑이 굉장히 같지 않은 경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쉬우시니까요. 75번이 사실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75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문제예요. 75번 어떻게 푸시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만들고 싶은데 x분의 1도 지수에 있고 y분의 1도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잖아. 그럼 지수에 있는 둘을 뭔가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위치 같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미 위치 뭐하니까 같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둘이 곱해서 풀면 저절로 뭔가 풀리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악착같이 위치 같게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지수에 있으면 주어진 조건에 위치 같게 만들어줘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해주는 게 사실 맞다는 거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3으로 갈게요. 유형 13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유형 13에서는 제가 84번만 잠깐 풀어드릴게요. 84번 잠깐 볼게요. 너무 이거 사실 이거는 뭐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서. 자, 일단은 보세요. 보시면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다 x랑 y가 다 지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x분의 1 만들려면 x분의 1 승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y분의 1 만들려면 y분의 1 제곱밖에 없지만 잘 생각해봐. 얘네가 지수끼리 뭐 했어? 뺐지. 그럼 이걸 반드시 밑이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같은 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절대 계산 못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개 해서 27은 뭐라고 하는 거고 a x분의 1 하시는 거고 양쪽에 x분의 1 제곱 취하는 거고 얘 두 개 해서 a에 뭐예요? y분의 1 해주는 거고 그 저절로 지수에 있는 거게 빼려면 두 개 뭐 하시면 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가? 9는 a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인데 얘는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거는 a가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네요. 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푸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조금 업그레이드형의 유형 얼마예요? 14니까 유형 14 중에서는 유형 14가 좀 중요한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어려운 게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3번 정도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93번 잠깐 풀어봅시다. 93번.
사실 디귿이 문제고 디귿 했어요? 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이거 봐봐요. 이거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A, B밖에 없기 때문에 A랑 B 두 개만 갖고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의 A 제곱은 5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A는 로그 취하는 거죠. 로그 2에 5의 3분의 1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 앞으로 나가니까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을 이제 푸셔야 되는데, 맞아? 여기서 이제 A, B, C 다 이용하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푸실 때는 얘를 그냥 K로 잡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A분의 1도 만들어야 되고, B분의 1도 만들어야 되고, C분의 1도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 이거는 봐봐. 사실 머릿속에 암산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2는, 자, 보셔요, 이거. 여러분, 봐봐. 2번, 2, 5, 10이지. 그럼 2랑 5를 두 개 곱하면 얼마니? 10이지. 이건 분명히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는 K의 얼마고 A분의 1제곱 그 다음에 5는 K의 마이너스 B 맞냐?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B분의 1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마이너스라고? 아 이거 바보네. 뭐라고 써? 미안해. B분의 1 그 다음 10은 K의 C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둘이 더한 다음에 빼려면 당연히 둘이 곱하고 얘를 나누면 되지. 그럼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K의 0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겠고, 그치?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을 정확히 알고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디귿은 어떻게 풉니까? 쪽으로 하고. 자, 일단은 B분의 1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출발을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양쪽을 B분의 1제곱 하는 거지. 그래서 B분의 1제곱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B분의 A제곱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음?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네, 잘했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지수의 B의 A 이렇게 나왔으니까 B분의 A가 있으니까 다 같이 2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의 몇 제곱이 되고? 제곱 2의 B분의 A제곱 여기도 2의 세제곱 해서 2의 B분의 A제곱이 얼마였습니까? 5니까 진짜 4하고 8 사이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주 잘했고 그 다음 이제 그 과학 문제 유형 15지만 절대 이 문제는 과학 문제가 아니라 그 무조건 뭐 하시는 문제라고 했죠 내가? 대입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다가 맞춰서 무조건 뭐 하시고 대입을 하시고 대입을 한 다음에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대입한 식 두 개를 가지고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틀릴 수가 없어요.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뭐 풀까요? 뭐가 마음에 들까? 이거 용어만 95번 같은 게 자주 나오는 95번 잠깐 볼게요. 95번. 그냥 말에다가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푸냐면 내가 시험제 이게 만약 시험제로 칠게. 이게 시험제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 G는 너네가 이게 지금 시험지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나왔잖아. 그리고 나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요. 일단 뭐부터 하냐면 쓰여져 있는 자체에다 이름부터 붙여. 이게 식품 손상 지수지. 그러면 식손 이렇게 써 그냥 식손. 그다음 H는 상대 습도니까 상습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R은 뭐라고 했습니까? T구나. T는 기온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단위를 잘 보면 좋아요. 단위. 상대 습도가 얼마? 80%. 근데 여기다 80 집어넣었다는 거야. 첫 번째 식은. 기온이 35. 여기다 35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무조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온 35 해고 그때가 뭐다? 지원. 이렇게 쓰면 돼. 대입하라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70. 여기 70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기온이 20. 또 이렇게 1.0 20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다? G2.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G2분의 G1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1.0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되면서 뭔가 문제가 풀리겠지. 이해했죠? 그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1.0은 15제곱 2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서술형 기출 유형 있잖아요. 이거 건너뛰지 마세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서술형 푸실 때 이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단계가 써져 있죠. 이건 약간 너네들 길잡이야, 길잡이. 너네가 나중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 개, 여기 지금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써 있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3번 잠깐 보세요. 103번 보이지? 근데 이 10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103번을 문제를 풀 때 이 각각 단계가 다 들어가야지만 이게 만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9점짜리라면 1단계에서 3점, 2단계에서 3점, 3단계에서 몇 점? 3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니까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는 이 단계별로 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너네는 진짜 서술형에서도 만점 받는 겁니다. 이 단계가 말 그대로 채점 포인트인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단계별로 푸실 때 이 문제 풀 때는 글씨로 조그맣게 해서 책에 푸시던지 아니면 뭐 연습장에다 푸시던지 어쨌든 푸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서술형만큼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술형만큼만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왜냐면 니네가 토요일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그치? 다른 학원 너무 올 수 있니? 되는 거 같아. 내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리닉 토요일날 못 받으니까 이 서술형만큼은 그냥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보내드릴게요. 이해했지? 그래서 서술형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행복한 1등급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숙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하실 때 순서를, 자, 봐봐.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마플부터 하세요. 마플을 1등급 빼고 1등급 빼고, 자, 여기까지 풀어요. 지금 서술형까지 푸신 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거 있지, 이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알겠지? 그 다음에 한 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행복한 1등급 있지. 네, 행복해지세요. 그래서 행복한 1등급 하시되, 이 행복한 1등급 문제는 여러분 그냥 책에다 절대 풀지 마시고요. 그거에 하세요. 노트에 하시던지. 오케이? 만약에 클린 노트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건 그냥 클린 노트에 그냥 바로 푸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니네가 나중에 시험 때 다시 풀 수 있게 하고, 딱 봤는데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그냥 푸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클린 노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클린 노트에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왜 접어요? 몇 시인데? 14분은 남았구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숙제는 딱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 보시냐면 상열 오버 갈게요. 그래서 3단원 갑니다. 3단원. 자, 3단원 상열 오버로 가시고,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사실 2단원, 3단원 한 번에 나갈까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사실 원래는 단원이 이게 하나거든요. 상용으로 있어도. 상열 로브를 자, 유형 1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은 자, 여러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4번 한번 풀어보세요. 244번, 그 다음에 248번 이렇게 두 개 풀게요. 244, 248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어떤 거? 244, 248.
그 일단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는 잘 봐. 상열 로고 나오면 로고 한 자릿수인지 확인하세요. 이거 로고 한 자릿수 맞죠? 그래서 무슨 부분 나오는 거야? 소수 부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 지금 보시면 상열 로고는 정수와 소수 나타내야 되니까 딱 봐도 어떻게 써야 돼요? 빼기 2 더하기 0.7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 서로 뭐 하니까? 같다는 말은 여기 있는 진수의 숫자 배열이 5, 1, 3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소수 몇째 자리에서 두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0. 몇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51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진다 해서 0513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봐봐 보시면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이 보여? 소수 부분이 보이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로그 5.43 로그 한 자릿수가 0.7348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해했지?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새끼랑 숫자 배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 똑같은 거고 맞아? 얘는 공이 한 자리 기준으로 생각해. 한 자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공이 3번 붙은 거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3인 겁니다. 이해하셨어? 10의 세제곱인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3.7348 이렇게 돼. 바로 푸시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가겠죠. 0.7348이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숫자 배열은 543이라는 얘기예요. 얘 543인데 빼기 2라는 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니까 B는 얼마다? 0.1번 두 번에서 543을 가지니까 54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라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거 저 우리 방학 때 좀 했지만 그 상용 로그라 해서 무조건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하라고 했어? 상용 로그를 대하는 자세는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수 더하기 소수 이렇게 쓰는 거 어디 있어? 정수 더하기 소수 이렇게 써서 푸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어떻게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다고 했지? 상용 로그 범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다고 했어요. 다시 보라고?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38 이거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왜냐면 1.738 해봤자 어쨌든 1. 얼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 이상 2 미만이다 이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59번 잠깐 봅시다. 259번 같으니까 어차피 상용 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눠서 풀 건지 아니면 범위로. 예? 그러니까 30 이상 31 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로 푸는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59번 보세요. 259번. 자, 7의 100짜리는 얼마다? 85짜리 수다. 그랬을 때 7의 30제곱은 몇 자리 수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거야. 두 가지 방식을 다 풀어줄 건데 효율성의 문제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 85자리 숫자라는 건 정수 부분이 얼마나 얘기죠? 여러분 85가 된 자리가 되려면 공이 몇 개 있어야 돼? 84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84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7의 배제곱이 100제곱 85라는 건 로그를 취했을 때 84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는 0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갑자기 이제 뭘 물어보냐면 7의 30제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7의 30제곱을 물어본다는 거 뭐야? 자, 여기 로그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100을 앞으로 나갔다고 쳤을 때 30제곱이 되려면 다 같이 100분의 얼마를 곱하면 돼? 30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100분의 30을 곱해준다는 건 10분의 3을 곱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헷갈려 벌써. 10분의
10분의 3을 곱했으니까 10분의 얼마가 되고 84 곱하기 3 여기도 10분의 얼마? 3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모금에 이거 씨 이거 뭐야 이거 어? 4, 3, 12, 8, 4, 252 그리고 25.2네 더하기 10분의 3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수 부분 나타내야 되니까 25 더하기 얘가 0.2인데 0.2가 다른 말로 10분의 2죠. 그래서 3알파 더하기 2. 근데 봤더니 알파가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이니까 3알파 해봤자 0부터 어디까지고 3까지고 거기다 2를 더해봤자 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5까지니까 아 얘가 그래도 소수 부분 맞네. 그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기 때문에 25기 때문에 몇 자리 숫자구나? 26자리 숫자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 새끼가 1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이거 10으로 넘어가면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10보다 작을 때와 10보다 뭐 할 때. 클 때로 나눠서 10보다 크면 1을 빼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0보다 크다는 건 1점 얼마니까 1을 빼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바로 그냥 어떻게 푸시는 게 좋다고. 자 어떻게 푸냐고 이렇게 푸는 거야. 7의 배제곱을 로그 7의 배제곱을 그냥 쓰는 거죠. 84부터 어디 사이다. 범위로 그냥 쓰시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그냥 계산하세요. 자 그럼 여기다 10분의 3 곱하시면 되는 거지. 10분의 3 곱하니까 로그 7의 30제곱이 되는 거고 10분의 3 곱했다 해서 10분의 3 곱하면 252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다 10분의 3 곱하시면 25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네.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 별로 안 어려운 게 3, 여기 3을 84번 곱한 거고요. 3을 몇 번 곱했으니까 85번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3 더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25.2고 여기 25. 얼마니까 5지. 그럼 얘는 당연히 25. 얼마를 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5니까 당연히 몇 자리죠? 26자리 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풀면 여기가 1보다 큰지 안 작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상용로그로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는 정수 더하기 소수를 이렇게 쓰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범위로 푸는 경우가 있으니 맞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마플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하면서 나중에 시험 보면서 연습을 좀 하면서 상황이 어떤 게 더 편할지 해보는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네, 또 많이 문제를 풀어서 최대한 빨리 한 바퀴 돌리는 걸 목표로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그 수능 특강은 제가 집에 있어서